이번에는 챕터 6 플러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3번 데이터베이스 연동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해당 문제는 지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위치 권한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위치 권한은 이제 안드로이드부터 설명을 하자면 안드로이드 폴더 내에 앱, 그리고 src, 그리고 메인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안쪽에 메타데이터 해서 우리가 구글에서 이제 할당받은 API 키를 해당 부분에 넣어 주셔야 돼요. 해당 부분에 API 키를 대처를 해서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글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한 문제는 아래쪽에 이렇게 세 줄 인터넷이랑 이제 현재 위치 두 개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세팅은 끝. 자, 그다음은 우리 iOS도 한번 살펴보죠. iOS는 러너 그리고 인포 플리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위쪽을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네 줄 있죠. 네 줄. 스트링 해 주고 우리가 안내해 줄 메시지와 그다음에 아래쪽에 키 값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스트링 키, 네 줄이 아니고 총 이제 6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당 6줄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iOS에서도 위치 권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용할 의존성들을 이제 추가를 해 주시고요. 의존성은 여러분들이 여기 임포트한 거 보고 이제 따라서 검색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 주시면 되죠. 그죠? 의존성은 여러분들이 추가할 거를 꼭 여길 따라서 안 해도 되고 이제 추가할 걸 버전에 맞춰서 최신 버전으로 최대한 추가를 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는 빠르게 살펴보자면 이제 여행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제 도시 목록과 상세 정보를 이제 호출하는 곳에서 상세 정보를 이제 호출해 주는 대신에 이제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해 주고 우리가 트러블 가이드 앱,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봤던 홈 스크린, 뭐 시티 디테일 스크린, 그리고 어트랙션 디테일 스크린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서로 이제 보시면은 초기에 작성이 되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전달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이름이랑 좌표를 끌고 가서 이제 사용을 해 주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초기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실행을 하면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로팅 버튼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가를 해도 되고,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추가를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이쪽에 final database db away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way insert temp data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db를 전달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초기에 값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살펴보면 future void insert temp data, 함수 이름은 당연히 여러분들 자유예요. 막 바꿔도 되죠. 그 다음에 db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싶다. 그래서 away db.insert 작성을 해주고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로케이션부터 작성을 해주고요. 로케이션.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ame을 설정을 해서 name 에펠탑, 그리고 뭐 에펠탑에 대한 좌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에펠탑에 대한 좌표.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위도와 경도를 입력을 해주면 에펠탑 좌표를 살펴보면 우리가 48.8584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도 넣어주고 2.2945 이렇게 넣어서 초기 데이터 설정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넣어서 계속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원하는 임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이쁘게 일단은 들여쓰기 좀 맞춰주고, 네, 맞춰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설트 쭉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도시 이름이 빠졌잖아요. 도시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도시를 추가를 해줍시다. city, 얘도 텍스트니까 city 텍스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에펠탑 도시 이름 파리죠. 그죠? 파리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하고 파리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제 도시 디테일 화면에서 우리가 도시 이름을 불러올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네임 기준으로 도시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시티 기준으로 호출할 수 있게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빈 페이지만 이제 관광 명소가 아무것도 안 뜨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시티까지 바꿔주고 우리가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도시 목록에 파리가 나오고 파리를 클릭했을 때 네, 이거 제가 API를 이제 여러분들 거를 위해서 API를 제 거를 등록을 안 해놨더니 여기 부분을 비워놨더니 화면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PI 키에 제대로 값을 넣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지도 위치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API 키를 설정을 하고 왔고요. API 키를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파리를 클릭해 보면 에펠탑이 나오고 에펠탑을 클릭하면 우리 에펠탑 지도 현재 지도상에서 에펠탑 위치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에펠탑의 상세 정보 화면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